편집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를 올리고요. 자, 이 소스를 올려야 되는데, 소스를 올린 다음에 W키를 눌러서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플레이 스탑 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자, 플레이 누르고 가다가 스탑. 자, 플레이 누르고 가다가 스탑. 플레이 스탑 단축키는 스페이스바, 가장 긴 키이고요. 여기서 인, 아웃 개념이 있습니다. 인. 자, 인을 누르면 여기 앞에 색깔이 딱 D가 색깔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 정도 와서 아웃. 자, 요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요렇게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필요 없어. 그러면 필요 없던 그런 거 이걸 잘라내요. 여기. 그럼 톡 잘리면서 탁 거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쉽게 말해서 간단한 편집이 일어난 거죠. 그것만 잘라버린 기능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로 살려보면요. 자, 이같이 인, 아웃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인, 아웃이 처음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 인, 아웃 점을 막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인아웃이 잡히면은 되게 짜증나죠.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 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어 인 앤 아웃 하게 되면 깨끗하게 인아웃 점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 인아웃 점은 편집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위에 이 영상을 넣고자 한다. 그냥 가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또 인아웃 점을 잡고 복잡하겠죠. 예,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아웃 점을 잡는 게 아니고 아예 소스 창에서 인아웃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필요해. 자, 이렇게 딱 인아웃을 잡은 다음에요. 그 인아웃을 가지고 이 영상을 쫙 밑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 인아웃 잡은 점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막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소스에 굉장히 긴 부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딱 내가 인아웃 좀 잡은 부분만 언제라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 부분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쭉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뒷부분만 필요해. 자, 이 글자 부분만 필요하다. 그러면 찍고, 자, 여기를 찍은 다음에 여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글자 부분만, 아주 짧은 글자 부분만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아웃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간단한 단축키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키들이 밑에 사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때 쓸 텐데, 원래 옛날에 이게 다 있었는데 너무 키가 많아서 복잡하니까 이거를 다 뺐어요. 그래서 딱 핵심적인 키들만 현재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원래 동그란 그 조그 셔틀 같은 게 있었는데, 왜냐면 방송국에서 많이 쓰던 조그 셔틀인데요. 그러한 인터페이스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좀 사라졌어요. 예. 이 점점 이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소스를 가져올 때 영상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운드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이 영상에서 자, 이거는 드래그 비디오 온리, 다음 밑에 거는 드래그 사운드 온리. 그런데 이거를 같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오게 되죠. 자, 똑같은 건데 지금 비디오 이렇게 여기서 가져온 거는 사운드와 비디오가 연결이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맞겠죠. 그런데 방금 지금 사운드와 비디오가 따로 들어왔죠. 자, 이거는 어떻게 따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사운드만 필요할 경우도 있고 비디오만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지고 들어온 이 영상을 사운드와 비디오가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운드와 비디오를 분리시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클릭하면 이 소스에서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소스와 관련된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싱크를 끊어버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언링크. 여기에 보면 언링크라고 있거든요. 언링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자, 이게 링크가 되는 순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빨간색 표시가 딱 떴죠. 이게 링크가 잘못됐다 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고
링크를 끊은 다음에 똑같이 맞추고, 자, 지금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맞춘 다음에 링크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상 없이 링크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시 언링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해볼까요? 자, 조금 어긋나게 해서 링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빨간 거, 자, 두 프레임 현재 차이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링크를 시키면 사운드 링크가 틀리면 틀렸다. 원래 영상의 사운드하고 좀 틀렸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링크, 자, 링크와 언링크 개념 알아봤고요. 다시 언링크를 하고 밑에 사운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상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상에 시간을 바꾸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빨리 플레이를 하게, 좀 플레이가 빨리 되고요. 좀 빨리 걷게 한다거나. 자, 그렇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에 좀 빨리 걷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빨리 걷게 하려면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 스피드 듀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스피드 듀레이션 가서 여기 현재 100%를 갖다가 200%를 하겠습니다. 즉 2배가 빨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볼까요? 자, 사람들이 좀 빨리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0% 이렇게 빨리 걷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더 천천히 걷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 이 사람들을 천천히 걷게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듀레이션을 50. 그럼 2배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면 걸어보면, 자,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람도 천천히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배가 늘어났죠. 사실 이 2배가 늘어난 게 실제 플레이를 했을 때는 좀 어색함이 덜 합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슬로우 비디오는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약간의 효과를 줘도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50%가 아니라 25% 또는 애매한 30%나 뭐 40% 이런 건 애매하니까 그만큼 늘어난 게 딱 정배수로 늘어나지 않고 어디는 늘어났다 어디는 안 늘어났다 막 이러겠죠. 이왕이면 정배수로 늘리는 게 좋은데요. 한 25%는 이제 4배를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툭툭툭툭 끊어지는 게 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50%, 즉 2배로 늘린 정도면 초당 15프레임짜리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꽤 뭐 그렇게 볼만해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2배 정도 늘리는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는요. 지금 보시면 이 오디오 파형이 소리가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잡고 높이면 볼륨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러면 소리가 커져요. 보게 되면, 자, 여기 사운드 게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20일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볼륨을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볼륨을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륨을 조절하면은 분명히 게이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파형은 바뀌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파형은 원래의 그 소리 사운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위아래만 바꾸면은 최종 아웃풋, 즉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이 영상의 소리는 바뀌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파형이 안 바뀌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파형으로 맞춰서 좀 이렇게 사운드 게이지 볼륨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때 쓰는 게 뭐냐면요. 오디오 게인입니다. 게인값. 우측 클릭해서 여기 보면 오디오 게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게인을 현재 0dB 돼 있는데요. 얘를 갖다가 10dB 정도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형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원래 거고요. 제가 지금 조절한 겁니다. 자, 컨트롤 Z와 컨트롤 Shift Z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형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소리는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데시벨은 이 1dB로 그대로 딱 있는데, 게인 값을 높여도 소리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게인 값을 높이면 파형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레벨의 어떤 사운드 레벨의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얘들의 이 파형을 적절히 맞춰서 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여러 개의 작품을 가져와서 졸업작품 상영회처럼 여러 개의 작품을 가져와서 플레이했는데 개인별 작업에 따라서 이 레벨 값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가져와서 프리미어에서 보면 현격하게 딱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좀 사운드가 크게 작업되고 누구는 좀 작게 작업된 거죠. 그러면은 사운드를 딱 기본 사운드 크게 맞춰서 누구는 좀 낮추고 누구는 좀 높이고 하면서 이게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형이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 그려져야 되겠죠. 그때 오디오 개인값을 쓰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요런 거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절했다가는 눈대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파형을 보면서 조절해야 되니까 오디오 개인값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오디오 바꾸는 거.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인 사운드를 바꾸는 건 개인값으로 할 수 있지만 특정 지점에서 사운드가 작아지게 하거나 또는 사운드 커지게 하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 키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 오디오 볼륨 키 레벨로서 조절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비디오 영상 쪽 키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측 메뉴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를 알아보면요. 자,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딱 서고 싶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add frame hold. 그럼 딱 컷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가 스톱이 됩니다. 사운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오디오 게인이 여기서 키우게 되면 여기는 계속 0인데요. 이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1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0이 보일 겁니다. 또 1 그런 식으로 계속 키우게 되는데 위의 값이 절대값입니다. 현재 게인이 10만큼이나 더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5만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고 OK 하면 다시 몇큼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 오디오 게인 값을 얘는 현재를 기준으로 몇 데시벨 정도 더 키울 것이냐 이 개념이고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절대치를 두고 얼마큼 더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0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처음 나올 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디오 게인 값도 두 개를 갖다가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거는 굳이 저는 작업할 때 잘 안 써요. 이게 위에 피치를 치면은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피치가 치지 않도록 이 파형이 끝까지 가지 않도록 적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